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자유무역, 세계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이 거대한 흐름에 정말 끽 하고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트럼프 시대와 신보호무역주의 등장이죠.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아니, 세계에서 제일 힘센 두 나라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리더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아주 거대한 경제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추적해보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죠. 이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나타나게 된 그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미국 내부에서부터였어요. 아니, 그동안 자유무역이 최고다라고 외치던 세상이 어떻게 201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180도 확 돌아섰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시 미국 사회를 아주 심각하게 흔들고 있던 경제 문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 2000년 보이시죠? 이 지점을 기점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그냥 뚝 떨어져요.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이죠. 이게 그냥 선 하나가 꺾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고 한때 미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산층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여파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니계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까 봤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던 바로 그 시점이랑 이 지니계수가 쭉쭉 올라가는 시점이 거의 똑같아요. 딱 맞아떨어지죠? 결국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안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쌓인 미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불만, 그 분노는 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때 많은 정치인들이 그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타겟은 바로 무역 적자, 그리고 중국이었죠.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 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과연 그 말이 맞았을까요? 우리 한번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이 위쪽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의 총 무역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외국 물건 사오느라 쓴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국가 가계부가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죠. 보세요. 2000년대 이후로 이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보이죠.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가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체 적자 내역을 뜯어보니까 유독 한 나라와의 적자가 눈에 확 띄어요. 바로 아래 그래프에 나오는 중국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2001년을 기점으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하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근데 이 2001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해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WTO 가입 후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이게 바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신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앞에 신, 유가 붙었죠? 예전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수입품에 세금, 관세, 왕창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됐어요. 관세는 물론이고 아주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을 들이댄다거나 수입 허가 절차를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방법들로 교묘하게 수입을 막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썼던 정책들이 바로 이 신보호 무역주의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런 경제적 불만과 무역 적자를 명분으로 삼아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관세 전쟁이라는 칼을 빼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merica First. 미국이 최우선이다. 정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협력하고 그런 거 이제 없어. 무조건 우리 미국 이익이 먼저야.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호 아래 정말 세계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액션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취임하자마자 TPP라는 아주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에서 그냥 탈퇴해버렸고요. 기존에 있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 라면서 사실상 폐기하고 USMCA라는 이름으로 새로 협상을 해버렸죠. 그리고 마침내는 동맹국들까지 겨냥해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매긴 평균 관세율이에요. 2018년 중반부터 보세요. 거의 계단 오르듯이 수직으로 치솟죠? 미국이 한 대 때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 이 붉은색 선처럼 너도 한 대 맞아라 하면서 바로 보복 관세로 응수하는 겁니다. 서로가 펀치를 주고받는 사이 관세율은 순식간에 20%를 훌쩍 넘어섰어요. 그야말로 전면전이었던 거죠. 이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무려 66%,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건에 고율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두 나라의 정상적인 무역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결정 하나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보호 무역주의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런 걸 아는 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국제 경제학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주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나라들은 왜 저렇게 갈등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때로는 그 이유를 알기 막막할 때가 많아요. 국제경제학은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도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무역전쟁의 진짜 원인을 추적했듯이 경제학은 누가 아는 감정적인 선동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한 이론이랑 낯선 그래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뉴스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작동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